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미국 시장이 무역협상 재개에 대해서 지난주에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재개해라 라고 하면서 G20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일 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요,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뉴스가 뭔가 될 것만 같이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나왔던 뉴스와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다. 혹시라도 협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왜 생겼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재선에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뭔가 과시적 성과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 전략적 협상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시장은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뉴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자리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이 올랐죠. 올랐을 때 차트 모습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이 선은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어놓은 선입니다. 자, 그어놓은 선 윗부분 정확하게 윗골이 맞고요. 밀렸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맞고 밀렸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 자리가 상당히 좀 저항을 가져오는 자리고요. 일봉으로 보면 되게 밋밋한 모습일 수 있지만 월봉으로 보면은 쓰리봉이 내지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월봉이 장대양봉이 됐는데 양쪽에 이 고점을 중심으로 8개가 똑같이 맞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가 월봉 완성형이니까 혹시라도 윗꼬리가 생기는 상황이 적어도 절반 정도까지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시장을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특히 금리 인하가 정말 되든지 아니면은 무협상이 됐을 때 주가가 이 윗부분 좀 더 넓게 보면요, 요 윗부분을 아예 치고 가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진짜 상승일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윗부분까지 올라올 때까지만큼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은 확인 매매가 필요한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매매를 잘못하면 완전히 물려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G20 정상회담이 이번 주 28일, 29일에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한 27일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장에서 벌써 소식이 흘러나왔을 경우에는 수목 정도부터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어쨌든 수요일까지는 시장이 지켜보는 자리가 될 것 같고 목금 정도에서의 변화가 정말 강하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방으로 강해질지 위로 강해질지 여기에 따라서 G20 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을 일부 유추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은행에서요 3분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살살살 흘러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는 금리 역전폭 최대치인데요. 저기 이제 미국 금리가 아니고 우리나라 금리입니다. 우리나라의 3년물과 현재 단기금리가 현재 단기금리 1.75고요. 그 다음에 3년물은 1.42입니다. 그래서 약 0.33 정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2013년도 12월 그때가 0.3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금리 역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인하할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단기물과 장기물 금리가 굉장히 벌어졌어요. 근데도 금리 인하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때 금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확실히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경상수지가 정말 강해져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3분기까지 나온다면 이것 또한 시장이 만만치 않을 거다. 어쨌든 3분기라는 것은 7, 8, 9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3개월 안에 시장의 방향성은 결정될 거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7월 달이면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8일, 29일 날 G20 정상회담에서 무협상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금리 인하, 미국에서죠. 자, 그 모습이 나오는 걸 확인한다면 결국 3분기는 3분기이지만 3분기 초에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장이 어제 하락을 했어요. 하락한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멘트가 있었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24,680에서 쭉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적어도 0.5포인트 정도는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요,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자, 금리 인하 관련해서 과도한 대응은 않겠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떨어뜨리는 상황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출회한 미국장의 모습이다. 오늘 밤에도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다가오는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시장의 모습이지만, 어쨌든 그 모습에서 결렬이 됐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고요. 결렬이 안 되고 합의가 된다면 일단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소지는 있죠. 근데 연준에서 0.25 정도는 내린다라고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는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0.25포인트를 내렸을 때 이 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바라는 건 0.5였기 때문에 추가적 금리 인하가 예정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실망 매물로 인해서 상승분 반납이 상당폭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요.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쭉 올랐는데 제가 그어놓은 선을 막고 윗꼬리가 만들어졌던 상황이 있었죠. 자, 그 다음날 비석형이 하나 또 나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음봉이 나오는데 5일선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는 상황이죠. 어쩌면 20일과의 이격 줄이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선까지의 이격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 하락이 나온다면 좀 빠른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월봉에 서 있다라고 그랬죠. 자, 월봉이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되게 중요한데, 혹시라도 이번 주에 내려서 월봉이 윗꼬리가 이 양봉의 절반 정도까지 밀어내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 헤드앤숄더 완성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이 음봉일 때는 요 첫 번째 어깨와 그 다음에 머리와 오른쪽 어깨가 대등수치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거래일 만큼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지난달하고는 다르게 이번 달에는 윗꼬리가 길어지게 되면 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만약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나 무역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아니면 아시겠지만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차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바라봐야 할 차트는 아니라는 거죠. 시장 투자가들의 대부분은 이 차트를 돌파해서 우리가 속된 표현로 날아간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이 차트가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그게 열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정도입니다. 종목에서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수에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얼마 전에 제가 금값 얘기 한번 했죠. 근데 금값이요, 말하고 또 올랐어요. 1,440불 정도 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지금 윗꼬리가 생겼지만 종가상으로 1,118불. 제가 말씀드렸던 때보다 더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금값이 왜 올라가느냐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쩌면 금 투자가들은 금리 인하를 생각 안 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가들 중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해지를 거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고요. 또 유동성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뭐 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금값에 가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금값이 오르고 주가가 같이 오르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실망하는 정도의 멘트가 있었다면 금값은 더 빨리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 금값이
시장의 방향성, 심리를 나타내는 정확한 지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올라오면서 물건을 터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금값이 추가적으로 얼마 전 고점이었던 1440불대 이게 돌파가 앞으로 일주 안에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 안에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좀 크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G20 정상회담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겠죠. 오늘 장중한 때 뉴스가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 관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납니다. 그래서 휴전 얘기가 나오죠. 근데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휴전을 한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더 격화되기를 원치 않는 건데 휴전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용어를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G20 정상회담에서 얼마 전에 무역협상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양보를 할지 아니면 시진핑이 항복을 할지 좀 봐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상태에서 휴전이 아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결국 관세는 계속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골병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골병이 든다면 결국에 가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 시도를 하겠죠. 문제는 금리 인하 폭이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이 아니었을 경우에 미국 시장이 더 상승할지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번 시장을 접근을 해보면 오늘 음봉입니다. 또 새벽에 음봉이 4개가 나왔죠. 5일선 붕괴하고 그다음에 다시 올랐지만 5일선에서 윗꼬리 맞고 밀리는 모습이 시장에 나온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상태로 보면은 쉽게 반등이 어려운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시간에서는 약간 상승하는 모습이 있지만 미국 시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에서 상승하다가 본장에서 빠지는 게 한두 번 시작되면 그게 함정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저께 시간에서 상당히 올랐었죠. 그러다가 본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죠. 오늘도 시간에서 오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본장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보통 2, 3일 정도 반복하게 되면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본다면 지금 미국 시장의 모습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맞고 떨어진 상황이라서 26,000포인트, 26,000포인트는요. 여기 십자 도지가 있는 자리에서 갭상승이 나온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월봉에서 윗꼬리 부분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26,000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 그거 무너지게 되면 일단 시장은 하방 압력 굉장히 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근심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협상하는 그러한 뉴스는요. 사실 미리 시장에 흘러나옵니다. 휴전 얘기는 나왔지만 협상의 얘기는 완전히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마도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6,000까지는 약 530포인트 남아있기 때문에 2%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은 밀릴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결국 26,000포인트가 오늘과 내일 사이 가는지가 시장의 방향성을 알려줄 거고요. 아마도 정상회담에서 그 결과를 대충 예측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삼성전자 제가 요 근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삼성전자 1.75% 올라서 시장을 방어를 했어요. 이 삼성전자가 랠리를 시작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일단은 일목균형표상으로 저는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시장을 이끌고 있죠. 특히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삼성전자를 주봉상으로 후행스팬을 그어보면요. 올라가시는 공간이 물론 일목으로 보면 구름대까지 5만 원이 보이지만 일목의 추세선상으로는 47,000원 정도까지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월봉에서 주가 방향성 후행스팬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만 원까지 정말 내달리지 않으면 후행스팬이 캔들 안에 갇혀버립니다. 이달에. 그러면 다음 달에 다시 내려올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현재 가격의 밑으로 빠지는 모습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후행스팬이 캔들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달에
적어도 47,300원 정도까지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주봉에서도 그 정도 가격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돌파되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내일 나와야 되고요. 내일 못 나오고 내일 만약 혹시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이 후엑스팬은 캔들화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이요, 어저께도 하락을 했습니다. 십자 도지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협상에 대한 전망이 어떤 장밋빛으로만 가지 않고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도 해석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무역협상이 정말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내년이거든요. 내년의 재선이라면 지금 무역협상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한번 제가 여러분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쉽지 않을 거다.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결국 무역협상이 쉽지 않은 결과로 치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금리 인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것 또한 우리가 궁금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지금 미국장 다우를 좀 보면 금리 인하로 가파르게 올랐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0.5였죠. 근데 제롬 파월이 0.5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 이슈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보는 그런 차트의 모습인데 여기서 만약에 협상이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거의 다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더 안 내려오는 것은 협상의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부분이 여러 번 있었고 이제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90% 정도 협상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발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시장을 방어하고자 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가는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무역 협상 때문에 올린 게 아니라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 수면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로 무역 협상이 재료로서의 역할을 호재 쪽으로 할 것인지 악재 쪽으로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는 2130을 안착을 일단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700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어저께 아마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이 후행스팬으로 주가로 선을 그어보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되돌림에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격을 벌리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격이 안 나오고 올라간다면 지금 이 의문을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이 나와야 되죠. 자, 의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영지금이 갑자기 매도로 돌변했는데 옵션에서도 포지션이 하방 쪽 배팅이 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의 모습일 거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의문을 쫓다가 밀려버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닥에서 차트를 하나 보시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쭉 올라가다가 의문을 돌파하다 실패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쭉 밀리죠. 그래서 다시 의문을 진입했는데 의문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강력한 하방의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선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왜 무너뜨렸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죠. 바이오 기업이 무너뜨렸다. 그렇다면 결국 바이오가 시장을 다시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바이오를 대체해서 새로운 업종군에서 방향성을 줄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업종이 아직 시장에 테마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 자, 테마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밀린다면 많이 밀리겠지만 안 밀린다면 상승보다는 시간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 결국 상승, 하락, 그다음에 행보 이렇게 본다면 상승은 빼고 행보나 하락만 현재 존재하는 상황일 확률이 높고요. 의문에서 떨어지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것이다. 추후 계속 지켜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